자, 어제는 국내 증시가 1%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우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꽤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종목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은 전일 미증시 영향 그대로 받을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저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테마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이제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쟁 위험성,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압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규심을 악화시켰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증시 굉장히 급반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 끝나고 시간 외에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2.5% 정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설마 이번에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 상승한 것들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빠졌기 때문에 아마 상승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월요일날 주유소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나만 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오르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신 분들은 낙폭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처럼 이런 알 수 없었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던,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팬데믹처럼 무너졌을 때, 40에서 한 50% 정도 미증시가 급락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이번에 과연 그런 이슈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몰랐던 이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증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상승폭에 대한 부분의 되돌림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과연 하락한 이 19%, 20% 정도 되는 나스닥 같은 게 17% 정도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내려온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 그런데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낙폭이 가했던 만큼 이중바닥을 형성할 경우에는 시장이 또 괜찮은 흐름들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좀 반등하는 흐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저점 이탈하면서 밀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만약 코스닥이 반등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중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추세 전환을 하기 전에 일단 내려가는 것부터 멈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키는 휘소들이 나오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지만,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반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단 경직되었다. 갑자기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 이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자연스럽게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지금 주유소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요 반등 폭의 한 중심 가격, 그리고 그 이하로 조금 더 내려왔는데,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거 아침에 여기에 이제 갭 구간이 열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갭을 한번 메우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 갭을 메웠기 때문에 메우고 이제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죠. 그렇단 말은 오늘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장 마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대단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러시아군이 일단 일부 이 국경지대에서 병력들을 회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대략적으로 국내 증시 지금 요 고가권에 매물대 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우리나라 증시도 한 2% 정도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대다수 다 좋은 흐름들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뭐 오전장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갭 상승 출발해서 그대로 쭉 달리는 그림이 되면 좋겠지만 아침에 갭 떠놓고 살짝 흔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올릴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 좀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침에 갭이 뜨면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장 초반에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초반부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침에 조금 강하다 싶은 종목들 같은 경우니까 뭐 너무 갭이 크게 떤 종목들만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회사에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냥 뭐 대충 사도 수익이 좀 나는 그런 당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그러나 아직은 추세적인 부분은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이 조금 잡히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S&P 500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상승 추세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 구간이 똑 하고 풀어져 버렸죠. 추세를 굉장히 좀 긴 시간 이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깨졌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이 추세 저항 자리를 저항으로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증시도 뭐 나스닥이나 S&P나 다 똑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흔든 자리들 같은 경우는 지지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조정을 받다가 공방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지지를 받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구간과 거의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뭐 이 같은 세력들이 뭐 개별 종목이라면 같은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수 흐름인데 이번에 이제 반등 성공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전 고점 자리까지 4,60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거를 위로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내려막기를 멈춰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내리막길 완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의 흐름을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하는 척 하다가 저점을 깨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릴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018년도의 주가지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이때가 이제 좀 강한 2017년도부터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이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쉽게 그냥 추세대에 한번 뿌렸다고 해서 이때도 추세를 타고 상승 중이었었거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에서 이런 부분들 이탈하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 줬다가 보시는 것처럼 좀 큰 폭으로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하락폭을 보면 한 20% 돼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 하락폭은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봅시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폭의 반등을 한 차례 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진하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241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큰 사이클을 볼 때는 대략 이 241선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는 1년 반 정도의 조정이 나왔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대략 뭐 1년 반 정도의 사이클이었고요. 그래서 이탈 이후에 반등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뭐 이탈 이후에 반등 나왔다가 뭐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데 이번에는 그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밀릴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빠진 상황이라서 요 240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흐름으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게 되면 꺾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역배열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이 어디쯤 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증시가 240선을 위로 이렇게 안착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시간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도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상위 종목들 내에서의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면 글쎄 오늘 당장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코넥이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뭐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보면 추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일봉상에서는 캔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 이평선상에서 보면 30분봉에서 한 15분봉 정도를 신규 상장주들은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추세는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코넥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거래량이 지금 크게 터지는 흐름들이 요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크게 발산하는 그런 시점들은 결국 저항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단 시세 나왔고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25,000원대 부근, 요 가격대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 높거나 아니면 5일선 부근에서 저점 형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면 한 번 정도 시세를 더 내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지난 여름에 이제 여기 이슈가 되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여름 관련주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쭉 밀려 내려왔었죠. 보시면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가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 주당 0.4주. 그래서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아마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절대 따라 붙지 마시고요. 만약에 갭이 크게 안 뜨거나 뭐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세코라는 종목은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긴 관점으로 지금 2월이니까 한 5월 정도나 6월 정도가 되면 날씨가 더워지겠죠. 그때쯤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내려올 때 분할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대 하단 자리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하면 가장 좋은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저께 상승한 종목 중에서 바로 상승할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세가 나온다고 해도 뭐 추격하지는 마시고 저점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관련주들 몇 개 있죠. 파스코라든지 뭐 신일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마 또 여름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참 추울 때 요때 살살 모아두신다면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얘기하기가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이걸 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CS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과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용접봉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사실 조선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용접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용접봉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결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이 워낙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장기간을 보시고 담아둘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정도로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